안녕하세요. 장수 PD입니다. 1월 1일 날입니다. 벌써 2021년이 됐네요. 지난해까지, 2020년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항상 매년 그런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시작한 건 아니니까,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버추얼 콘서트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하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또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버추얼 콘서트는 아니지만, 온라인 콘서트가 있었죠. 빅히트에서 한 이제, 빅히트 레이블 콘서트라는 게, 12월 31일, 2020년 마지막 날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21년 1월 1일, SM에서 SM 타운 콘서트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두 콘서트 모두, 이제 지금 사실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 하다 보니 이제 콘서트들도 실제로 요즘은 이제 온라인 콘서트가 대세가 됐습니다. 연말에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각 방송사마다 시상식, 연예대상, 그 다음에 가요대상, 그 다음에 드라마, 대상,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사전 녹화를 해가지고, 스튜디오에 사람이 거의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고, 객석에는 이제 방청객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방청객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니터로 집안에서 카메라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보고 그 사람들을 찍은, 이제 영상이, 마치 객석에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모니터 여러 대를 이렇게 갖다 놓고 그렇게 이제 굉장히 멋지게 표현을 한 세트도 지금 방송사에서는 많이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이제 사람들이 참여하진 않지만 지금 이제 그 5G 시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신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먼 곳에 떨어져 있어도 어떤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를 같이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랜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랜선 콘서트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랜선 파티라고 해서 요즘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연말에 이제 송년회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각자 집에서 줌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줌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게 이제 서로 대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랜선 파티라고 하고, 각자 이제 음식은 자기가 와인하고 음식을 자기 앞에 놓고, 모니터가 있고, 모니터에 다른 사람들이 다 연결이 돼 있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음식을 먹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치 한 곳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을 저희가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적응하는 그런 랜선 생활이라든지, 온라인으로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 중에, 저는 이제 아무래도 방송 쪽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컨텐츠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버추얼 콘서트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근데 버추얼 콘서트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일정 정도 대세가 됐다는 거는 되게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빅히트가 연말을 닫고, SM이 새해를 열었다, 온라인 레이블 콘서트 대전이라고, 이제, 뉴시스에서는 이런 제목으로, 저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신문사들에서 이런 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슬기로운 언택트 공연이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실제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이런 공연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런, 이제 행사를 주최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보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은, 온라인 콘서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기존의 방송사에서 했던, 그런 콘서트하고, 솔직히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존의 방송사에서 했던 것들, 그런, 연말 공연이나 이런 콘서트 이런 거는 뭐 TV를 통해서 봐야 됐다라는 게 있다면, 이거는 이제 뭐 PC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본다는 뭐 그런 차이 말고, 실제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물론 이제 전에 이제 SM이라든지 이런 데서 했던 그런 온라인 콘서트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용해서 뭔가 새로운 뭐 AR 기술을 적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인공지능 같은 거를 적용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방송에서도 가능은 하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기존 방송에서 뭐 아예 안 하고 있는 거를 새로 온라인에서만 한다라고 하면 또 그럴 수 있는데,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미 방송사에서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거고, 다 방송사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단순히 이제 TV 방송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 그러니까 PC나 이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이제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큰 변화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방송사가 모든 그런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걸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했던 구조였다가, 이제는 방송사 외에 다른 이제 그런 외부에 있는 제작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엔터테인먼트사, 그냥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아이돌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뭐 빅히트라든지 SM은 직접 자기들이 공연을 만들어서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방송할 수 있는 거죠. 꼭 방송사하고 같이 안 해도.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많이 보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뭐 기존 방송사하고 같이 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SM은 네이버랑 같이 했죠. 네이버 VR랑 이렇게 뭐 어쨌든 그렇게 이제 방송사라고 하는 것에서 송출하는 곳이 이제 다른 곳으로 변했다? 이런 정도 말고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얼마 전에 얘기를 드렸던 버추얼 콘서트라는 거에 대한 관심을 국내에서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국내에서 아직 그런 걸 시도하기에는 뭐 시장 환경이라든지, 뭐 사실은 뭔가 이런 걸 시도하는 데는 어쨌든 제작비라든지 돈이 들기 마련이고, 새로운 걸 하니까. 근데 그거만큼 수익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사실 어쨌든 벌어들여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섣불리 하기가 뭐 어려울 수도 뭐 사실은 있겠지만, 저는 이게 곧 다가올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버추얼 콘서트라는 게 그거에 대한 준비가 사실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K-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K 컨텐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때 우리가 앞으로 조금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먼저 미리 좀 준비를 하고, 다른 나라보다 이 K 컨텐츠가 갖고 있는 파워가 있으니까 먼저 이걸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뭐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버추얼 콘서트라는 건 그 게임 안에서 콘서트를 한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즘 이제 카카오톡을 쓰든지, 뭐 페이스북을 이용하든지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네이버를 쓰든지 어떤 서비스, 이건 온라인 쪽에 어떤 서비스를 쓰는 거는 뭐 이제 일반화 됐습니다. 이게 쓰는 거예요. 처음에 네이버라는 서비스에서는 검색이라는 게 주였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네이버가 거기에 뉴스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음악도 듣게 해주고, 거기서 영상도 보게, 브이라이브 같은 것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걸 해서 사람들이 그 네이버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이버가 점점 커져서 엄청난 수익을 버는 그런 서비스로 성장을 하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뭐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톡도 처음에 카톡으로 서로 이렇게 메시지 교환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걸 무료로 그냥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카톡을 쓰고 이제 하다 보니까 카톡을 안 쓰면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많은 사람이 거기서 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거기에 연결을 해서 막 카카오 TV도 하고 쇼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예. 근데 우리의 10대들은 이제 게임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입니다. 그래서 게임이 곧 우리 옛날의 네이버 검색이나 카카오톡 메시징 서비스 이런 거 같은 그런 페이스북 이런 서비스처럼 게임 안에서 앞으로 우리 10대들은 서로 메시지도 보내고 그 안에서 음악도 듣고 검색도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니 거기서 공연도 본다는 거죠. 그럼 게임 안에서 어떻게 공연을 하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냐라는 거예요. 게임 안에서의 컨텐츠는 기존 컨텐츠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는 좀 그 제작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D 로 뭔가 공연하는 사람을 아바타 형태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실시간으로 스튜디오에서 동작하는 모습이 게임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발전하게 되고 지금 버추얼 콘서트라는 게 사실 멀리 떨어져 있는 콘서트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이분이 이 동작을 인식하는 그런 슈트 같은 거 이거 동작 인식 그런 슈트 이제 적외선 카메라로 찍어서 이제 그거 아마 헐리우드 영화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걸 입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움직이면 그걸 그대로 해서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걸어서 그 게임 안에서 이 사람이 밖에서 노래하고 공연하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게끔 게임 안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3D 환경을. 예. 그래서 굉장히 환상적이고 멋진 공연을 실제로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가는 회사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게 곧 우리한테 다가올 미래, 버추얼 콘서트. 이게 온라인 콘서트에서, 온라인 콘서트도 사실 많이 발전한 걸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지 말고 버추얼 콘서트라고 하는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연말에, 연초에 이런 서비스들을 했던 그런 생각에서, 이런 뉴스를 보고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한쪽은 무료 공연이고 한쪽은 유료 공연이었던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안에서의 공연 구성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약간, 서로 의견 다른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거는 여기서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앞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 다음에 게임 안에서 콘서트를 즐기는 세상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준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 제가 메타버스 얘기도 막 하고 이제 게임 안에서의 3D 캐릭터, 3D 환경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컨텐츠라고 하는 부분이 새롭게 제작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여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그런 행태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이게 이제 메타버스를 막 제가 얘기하고 관련된 메타버스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다음번에 하여간 요거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얘기를 좀 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